으로 갈 텐데요. 거기에는 이명 박형준이 계시죠. 오늘 히트 유행어가 됐어요. 이명 박형준. 쏙 들어오죠. 귓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 박형준. 자, 우리 상표 등록합시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4년 지방선거 때 서병수와 오거돈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거의 20% 차이가 났습니다. 막상 뚜껑을 깠더니 1.3% 차이로 졌어요. 그게 북한이라 부산 민심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쪽에서 문재인 정부가 못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뭐 말아먹었네, 만회하는 걸 선동하시는 분들이 동네에 많이 있을 뿐. 그러니까 그게 민심으로 보일 뿐.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샤이 민주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보시면 돼요. 보통 민주당이 40% 정도 득표를 계속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낮을 때는 20%, 높은 곳은 그러니까 지더라도 한 40% 득표하고 지는 그 성적을 계속 꾸준히 보여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패턴대로면 특히나 이제 가덕도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박형준이 시장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어떤 뭐 이렇게 꼼수를 부릴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겠지만 가덕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방해할 겁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찬성하지만 몸으로는 방해할 게 너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산 시민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민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부산시가 앞으로 먹고 살려면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가덕도 신공항 이걸 그러니까 상수로 만들어놔야 돼요. 이걸 확실히 있고 그 가덕도 신공항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서 부산시가 다시 살아날 것이냐 하는 그 구상을 해야 되는데 박형준이 시장이 되는 순간 가덕도 신공항 자체가 변수가 돼버려요. 진짜 이거 완공이 될지 안 될지 우리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의 여론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KBS가 무려 부산 시민 1,004명, 전국 여론조사도 1,000명대로 하잖아요. 최근에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 KBS 부산 MBC 공동 여론조사인데 이 리서치 앤 리서치 의뢰에서 만든 이 여론조사 이게 유무선 전화 면접입니다. 자동응답 아니에요. 응답률 10.9%인데 추세는 지금 이명 박형준이 우리 가덕 김영춘을 이기는 걸로 나오긴 해. 근데 추세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원회 통과했잖아요. 국토교통위 통과했고 26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예요. 이걸 가장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주도해오고 해온 사람이 누구냐면 가덕 김영춘이에요. 네. 저는 민주당이 좀 전략적으로 이번 26일 그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상정 자체가 좌절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상정을 못했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가덕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가덕도를 뭔가 확 못을 박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확실히 하겠다. 선거 전에 확실히 매듭을 짓겠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이미 되는 건데 시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갈 필요 있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오, 전략적이어야 되네.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겠어? 모질이가 아닌 이상. 근데 모르죠. 지금까지 수십 년 그 저쪽을 뛰고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익숙한 게 좋다.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부산 사람으로서는 불안해. 지금 현 지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니까 TK 쪽에서도 특별법 만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거든. TK 쪽 국회의원들은 밀양 쪽 어디에 공항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은 이게 이 법이 통과돼도요. 예산 문제라든지 추진하는 속도라든지 뭐 예타 면제는 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속도가 문제가 생겨요. 부산시장이 저쪽에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부산 KBS MBC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지금 2차 조사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추세를 보셔야 된다고. 가덕 김영춘은 1차보다 2차에서 4.5% 상승했고 올랐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형준이 지지율이 2.26%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형준이 김영춘 가덕 김영춘을 앞서긴 했지만 이명 박형준이 가덕 김영춘을 앞서긴 했지만 1차 조사 때보다 박형준은 이명 박형준은 내렸고 가덕 김영춘은 올랐고 3.1%가 올랐단 말이에요. 추세가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 국민의 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1차보다 2차 때 중도로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으로 많이 빠져요. 당장 민주당으로 옮겨오진 않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재밌는 여론조사를 하나만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김영춘과 이현주 일대예요, 이게. 양자대 일대. 이거 보면 느껴지는 뭐가 없어요? 여기서 이 여론조사, 김영춘 42.1, 이현주 28.6, 여기서 느껴지는 거, 양자 대결인데. 마음껏 이야기해봐요. 그 이현주 사진이 잘 나왔네요. 아, 그것도 괜찮아요. 예. 이현주가 한 20년 젊게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또 뭐가 있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일단 박형준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박형준이 빠지면 이렇게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아. 그리고 정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현주를 믿지 않는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여론조사는 부산 시민들이 사실 가덕도에 대한 이슈를 많이 모른 채 이슈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박형준이 높다고 하니까 높긴 하는데 이현주는 배신자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이현주에 대한 비호감도가 일단 높아. 이런 흐름들이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 김영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저쪽 보수 언론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명 박형준이 이기는 걸로만 계속 분위기를 띄울 거 아니야. 네. 그럼 민주당의 오거돈을 찍었던 55%의 유권자들이 다수가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전략을 쓰겠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 이현주 후보를 믿습니다. 경선에서 이현주 후보가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네.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혼자 안 죽는다고 하죠. 절대로 혼자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현주도 조금만 하면 박형준을 어떻게 한 번이라도 여론조사에서 이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본인의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쉽게 못 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그게 이 독한 사람들은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네가 죽는 게 남이 중요해. 쟤를 죽이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상관없어요.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현주의 인성을 믿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재미있는 집안 싸움을 보여줄 거라고. 이건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경선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경선 과정에서 이게 지금 이현주, 박형준 같은 이런 케이스에서는 분명히 잡음이 나거든요. 조직적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 조직이 상대당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형준은 인지도가 높아서 여론조사에서는 박형준이 분명히 높게 나오는데 그 바닥 민심은 이현주가 굉장히 탄탄하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부산시장을 굉장히 오래 준비해왔단 말이죠. 거의 한 1년 반, 2년 전부터 모든 그 종친에 다 나가고 지역별로 그 축구 새벽에 다 돌아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 조직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박형준한테 그거를 그대로 상납을 할까? 과연?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볼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 때 투표하겠다는 응답, 부산 시민, 국민의 진 지지층은 81.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71.3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질 거라는 생각이 팽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투표라는 행위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중도층을 끌어오는 전략이 아니에요. 중도는 사실은 중도로 포장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부끄럽다. 국민의힘을 지지자라고 차마 말 못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그 부류하고 어찌됐건 나라가 발전한다는데 남북 평화가 있고 방역 잘해야 되고 뭐 경제가 좋다는데 뭔가 좀 개혁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보수적 중도, 개혁적 중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거돈 시장이 2014년도에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단일 후보가 되면서 여론조사가 서병수한테 20% 지던 여론조사가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1.3%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 와. 오거돈 시장이 2018년에 부산시장 나와가지고
얻었던 득표율 55%입니다. 그럼 이미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부울경 중에서도 가장 개혁적으로 이미 투표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산에서 얻은 총표의 합이 44.4%예요. 그 정도 되면 이미 부산은 서울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당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44% 정도면 어떤 지역에서는 당선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부산은 박형준이 1등을 달리고 있고 2위인 김영춘 후보가 못 따라간다는 분위기는 언론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71%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81%, 10% 차이가 높게 나잖아요. 투표하겠다는 말이. 예. 여기는 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투표장 몰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행이는.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투표만 하면 이긴다니까? 김영춘을 뽑으면 김영춘이 됩니다. 이야, 훌륭한데. 가덕 김현춘과 이명 박형준의 대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겨야지. 가덕이죠. 제가 이렇게 늘 말하니까 가끔씩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또 선동 당하러 왔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어렵지 않아요.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박근혜 탄핵 전까지는 우리가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이 될까? 네. 맞아. 그때 탄핵이 될까라고 사람들이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겨본 역사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국민들한테 대통령이라는 권력도 탄핵시킬 수 있다는 이겨본 경험을 갖게 해준 사실상 민중이 승리한 최초의 혁명이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 똑같아요. 부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산도 2018년에 정권교체를 한 거예요. 70년 만에. 이겨본 경험이 있고 이미 민주당을 찍어본 부산 시민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오고돈 사건은 사건이고 민주당에 힘 있는 정치인이 수십 년 동안, 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년 동안 노력해왔던 가덕도 공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선거랑 상관없이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시장이, 힘 있는 시장이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2년간이나 했던 장관 후보가 나와서 부산시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만 박정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민주당 안 되겠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거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박형준이 어쩌고 저쩌고 김용춘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까보면 다를 거라는 거예요. 투표장에만 가면 됩니다. 네. 예. 지금 MBC하고 KBS 부산 MBC 조사한 게 나오는 지지율이 박형준 26.1, 김용춘 10.7이잖아요. 뭐 물론 다자대결일 경우에 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오고돈하고 서병수하고 했던 2013년에 20% 차이 났던 거에 1%밖에 차이 안 났던 그 선거, 오세훈과 한명숙 후보가 붙었던 그 당시 여론조사가 평균 15% 차이 났어요. 막상 까보니까 어떻게 됐죠? 1.5% 정도밖에 차이 안 났거든요. 언론이 선거를 주저앉히려고 공작하는 거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냥 나가시면 돼요, 이제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